심상치 않은 제보를 받은 제작진. 안 돼요. 집이 풍비버스 났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난리예요 지금. 감당이 안 되네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 심각한 사태를 폭로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제가 구출한 집만 3,000집 정도 돼요. 이 손만 거치면 싹 바뀝니다. 정신없던 집들도, 바꿔. 엉망인 방도, 바꾸세요. 불가능은 없다. 최고다 진짜.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로지 손기술 하나로 사람들 마음 단숨에 사로잡으며 억대 매출을 올린 그녀. 남편이랑 제가 고시원서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일을 시작하면서 2년 만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매를 했어요. 창업 2년 만에 내 집 장만은 물론 무일푼에서 이룬 자산만 7억 원. 단칸방에서 벗어나 맨몸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는 갑고,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돗자리부터 깝니다. 거기다 바구니까지요? 그녀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끊임없이 꺼내오는데요. 어느샌가 바구니에 착착 담겨져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이 손이 마법의 손이거든요. 마법의 손이라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집을 바꿔드리는 정리 수납 전문가입니다. 손기술 하나로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이정원 씨입니다. 우선 오늘 하실 영역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한테. 지금 가장 시급하신 영역. 시급한 영역. 서재방. 집 정리의 첫 단계는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실 예정이세요? 그냥 컴퓨터방? 컴퓨터방으로? 남편이 주로 쓰는 공간이에요. 수납 공간이 모자라 넘쳐나는 짐까지 넣어두다 보니 그야말로 창고가 따로 없는데요. 이쪽으로 정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안쪽으로 행거를 설치할 거예요. 정리정돈 때문에 자주 싸워가지고 제가 따로 공부도 해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원인은 이것 때문은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결론이 정리수납을 때문에 더 이렇게 커지는 게 되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 정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주부. 7살, 6살 연년생 딸을 키우고 있어 옷과 장난감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아이 지금 옷하고 책, 공부할 수 있는 책, 장난감까지 지금 다 와 있네요. 그렇죠? 어떠세요? 정원 씨에게 의뢰한 내용은 깔끔한 성격의 남편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수납 노하우와 아이들이 스스로 방을 치울 수 있게 정리정돈의 재미를 알려달라는 건데요. 이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내 눈으로 더 날카롭게 방을 파악하는데요. 가구의 크기와 여유 공간, 짐의 위치까지 분석 완료. 아이가 지금 2명이잖아요. 네. 지금 혼자 스스로 옷을 꺼내 입죠. 네.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으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옷을 걸어주시거나 이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급한 대로 처방을 내린 거는 드디어 긴급 처방이 내려지고 판단 후엔 바로 행동 개시. 옷장에 옷을 모두 꺼내 계절별로 분류하는데요. 꺼내도 끝이 없는 옷들. 화수분이 따로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정원 씨의 특급 해결책은 바로 조립형식으로 나온 행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사이즈 조정이 가능해 자주 애용한다는 행거. 그런데 옷은 잘게서 옷장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옷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펼쳐서 걸어두면 스스로 학습법에도 도움을 준다네요. 저희 첫째도 6살이거든요. 맨날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그 시기여서 공존만 찾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키높이에 해두면은 혼자 알아서 그냥 꺼내 입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단순한 물건 정리가 아닌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정원 씨의 정리정돈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쪽엔 어른 손도 잘 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절기랑 겨울옷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굳이 리빙박스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는 번거로움 없이 계절이 바뀌면 위아래를 교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편리하게 지금 자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 깔끔한 건 기본. 일회성 정리가 아닌 편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90호도 있어요. 고객님! 100호도 있어요. 이거 못 입겠다. 그쵸?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애기 때 선물 받았던 건데. 입으셨어요? 그러네요. 아까워서 못 입히신 거예요? 이게 좀 사이즈가 커서 네. 놓았는데 아래 못 입장에 찾아서.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진짜 이렇게 새 옷이 많이 나와요? 부끄럽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장에 잠들어 있던 새 옷.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데요? 그 가격만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너무 안쪽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래전에 산 옷들이라서 잊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느낌인데요, 진짜. 그런데 옷을 개지 않고 툭툭 던져놓는 주부.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법의 손 정원 씨가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앉아서 하다가 이렇게 손을 입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뒤집어요. 옷 접는 법까지 꼼꼼히 전수합니다. 접는 방법도 여러 가지여서요. 그때 고객님께서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접을 수 있게 몇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려요. 이 캐릭터가 안쪽으로 보이게 먼저 반대로 이제 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손을 뒤쪽으로 왼쪽 손도 접어주시고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안으로 접어주시고 뒤집을 거예요. 네, 뒤집어주세요. 그러면 서해부가 노출이 안 되고 깔끔하게 돼요. 보통 고객님들은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아서 접어서 놓는단 말이에요. 서랍장에는. 근데 세로 수납을 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 옷 하나를 꺼냈을 때 같이 딸려서 나오지 않고요. 다른 옷들은 이제 흐트러짐이 없거든요. 접은 옷은 바구니에 세로로 꽂아 그대로 서랍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종류별로 방을 만들어줘 손쉽게 찾는 건 물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기 쉽답니다. 갑부의 정리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건 자리에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4년 정도 됐거든요. 3,4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옛날에는 왜 포장이사 같은 경우에도 왜 그렇게 비싼 이사를 하지? 대부분 그랬잖아, 인식이. 근데 지금은 당연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정리정돈도 처음에는 인식이 그랬어요. 내 집 살림을 왜 남한테 맡겨? 지금은 수요도 많아지고요. 고객님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에게 정리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잘 담긴 것 같죠? 깔끔함 속에서도 아이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리정돈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서재방으로 가볼까요? 아이들의 공부방과 놀이방을 분리해주기 위해 부족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빠가 없는 낮 시간에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아래쪽에 장난감을 배치, 가족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그렇게 끝이 난 정리정돈 대작전. 네, 입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8시간 동안 진행된 부분 컨설팅으로 3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좀 달라진 방 모습에 좀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전에보다는 좀 깔끔해져가지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엄마의 바람대로 직접 옷을 정리하는 딸. 갑부의 정리 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내일 유치원에 뭐 입고 갈 거예요? 그래. 신혼 때부터 정리정돈 문제로 자주 부딪혔다는 남편의 반응은 어떨까요? 완전 바뀌었네. 어떻게 가구 이렇게 바꿨어? 훨씬 편해졌다. 건드린 보람이 있는데. 부부 사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지금 음악 좀 틀어볼까? 정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할 때 그냥 정리해 주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하니까 정리를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거 정리를 잘하니까 이제 저도 잔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기 또 좋고 하니까. 정리 습관까지 길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았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집을 컨설팅하기 위해 나선 정원 씨. 그런데 오늘은 함께 온 분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바구니와 짐도 한가득이고요. 오늘은 전체 컨설팅을 할 거예요. 전체 컨설팅은 또 뭐죠? 집안에 있는 모든 영역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8명의 팀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리 프로젝트. 총지휘자 정원 씨가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3개의 방을 비롯해 집 전체를 빠르게 스캔. 부부와 아이 침대가 함께 있는 안방, 그리고 옷과 장난감이 뒤섞인 아이 방까지 정체성이 모호한 방의 전면 재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항상 얘가 태어나서부터 떨어져 자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엄마 옆자리는 자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바닥에서 자던가 애 침대에서 혼자 자던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애가 크는 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남편하고도 남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여기에 떨어져서 자면 금상첨화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공간 분리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물건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고객과 상의는 필수입니다. 일단은 고객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남편분 지금 요 장식장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불필요한 가구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건 좀 뺐으면 좋겠고 가구가 지금 불필요하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구가 조금 지금 좋은 가구라서 아깝긴 하지만 아이한테 좀 공간을 좀 저는 양보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남편분은 책 다 빼셨어요. 혹시 고객님 책 중에서 빼실 책이 있을까요? 컴퓨터 활용료 이거 다 버려도 될까? 이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배출. 우선 물건의 사용 빈도를 확인합니다. 자기 건 다 버려야지. 왜? 공부할 거야? 자격증 딸 거야?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쓰지 않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이 정리의 기본. 저는 원피스룩이 좀 많고 원피스. 원피스 종류가 많고 외출복은 대부분 원피스가 많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대부분은 지금 드레스룸 안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고객님 옷을 최대한 다 걸어두는 게 가장 좋아요. 2년, 내가 3년 이 정도 안 입었다 아닌 거는 이제 버리고. 하는 옷은 과감히 빼주실 수 작은 있으시죠? 거 빼고 이거. 네. 저희가 지금 가구 안에 들어있는 짐들을 다 전부 빼가지고 가구 배치를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짐은 아웃. 켜켜이 쌓아둔 물건이 거실로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짐이 이렇게 많으신 줄 아셨어요? 다섯장에 들어가 있던 짐이 뭐. 제가 버리는 거를 잘 못해요. 쌓아둘 줄만 알지.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과감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짐이 좀 많죠. 세 식구인데. 그래서 이번에 좀 생각을 좀 해서 좀 넓게 써야 되겠죠. 제가 다 안 보이는데 다 숨겨놔가지고 모아두고만 있었어요. 거의 한 다 1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아요. 10년 묵은 짐들이 빠지니 필요 없어진 가구도 생겨나는데요.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오전 내내 짐을 정리한 결과 크고 작은 가구부터 구석에 숨겨진 쓰레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1톤 트럭으로 한 3톤, 4톤 정도.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계속 쌓이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적으면 그만큼 더 쌓이는 거죠. 이 정도면 짐을 안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재로 쓰이던 방에 아이의 침실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해결해야 하는 수건 사업 중 하나인데요. 아이는 난생 처음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됐고 세 식구가 함께 자던 안방은 6년 만에 부부만을 위한 아늑한 침실로 변신했습니다. 놀이방은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공부방으로 재탄생. 가구 재배치를 통해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게 집 정리의 묘미라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치를 좀 전체적으로 하는 편이어서 대출도 일단은 많고요. 거의 이 정도면은 진짜 이사 2번 하는 것 같아요. 네. 전체 컨설팅은 손이 많이 가다 보니 팀원들과의 화합도 중요한데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해봤던 집 정리. 그래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장점이랍니다. 가정주부. 사실은 둘째가 뇌성마비예요. 같이 학교를 가고 데려오고 또 병원을 가고 막 이러는 이 시간만 보낸 것 같아요. 16년을. 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근데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간이 난 거죠. 여자 선생님들도 많지만은 또 나머지만의 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구 배치라든가 뭐 무거운 짐을 뭐 배출한다거나 뭐 남자분들도 뭐 생각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깔끔하게 하고 싶어 정리법을 배우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팀원부터 정년을 맞아 새로운 직업을 찾다 합류한 팀원까지 사연도 제각각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겠죠? 방에서 꺼낸 짐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갈 때쯤 레이더망이 발동한 정원 씨.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애써 외면하려 해도 다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정체. 거실 한편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식탁입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설 때 식탁이 아무래도 가장 눈에 거슬렸었거든요. 이게 거실에 두는 그런 식탁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빨리 옮겨드리고 싶었거든요. 부부의 식사 시간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를 무려 7번 왕복한 뒤에야 차려진 밥상.
밥 한 번 먹기 참 힘드네요. 이 김치냉장고 때문에 또 이거를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거실에 식탁 놓는 집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식탁이 여기 있으니까 좀 거실 좁아 보이고. 갈 곳 잃은 김치 냉장고가 문제의 원인. 그 여기에는 지금 선반을 여기를 다 뺄 거예요. 선반을 다 분해를 해서 김치 냉장고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창고 짐을 정리해 공간을 확보한 후 요 공간에 김치 냉장고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사치겠죠? 바로 실행에 옮기고 갑부의 눈썰미가 제대로 작동했을까요? 처음부터 제자리인 것 마냥 딱 들어맞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빠지며 확보된 공간에 식탁을 옮겨보는데요. 퍼즐처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느낌입니다. 야, 최고다 진짜. 제일 깔끔해졌고 이제 살림할 맛 나잖아요. 저는 살림하기 싫었다니까요. 밥하기 싫고 너무 지저분해서. 가구 재배치만으로 거실이 2배는 넓어졌네요. 가족을 위한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가구 재배치서부터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들여서 물건이 주인이 아닌 우리 가족이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자,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네. 8명의 팀원이 투입된 만큼 오늘 매출은 기대가 됩니다. 얼마예요? 네, 141만 원입니다, 정확히. 집 전체를 탈바꿈시키며 벌어들인 돈은 총 141만 원. 가장 보람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프리랜서 팀원들에게 일당을 바로 지급하는데요. 본인 스케줄에 따라 일을 하고 수입도 쏠쏠해 팀원들도 만족한답니다. 일단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일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쁜 현장에서 벗어나 이제야 정원 씨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정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물건 정리해요. 네네, 고객님. 그것도 해주나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시간제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네. 집 전체적으로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고객님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방문 드려서 견적 봐드리거든요. 이동 중에도 쉴 틈이 없는데요. 네, 이정원입니다. 저기 집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혹시 지역이 어디세요? 견적 보러 갈 때는 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견적 보러 가서 이제 뭐 가구 재배치서부터 이제 고객님의 고민을 이제 많이 들어드리죠. 네. 그날 저녁 퇴근도 미룬 채 사무실에 들른 정원 씨 스케줄을 정리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일정이 빽빽합니다. 상담도 해야 되고 이제 일정도 오늘 예약하신 분들 이제 일정표도 만들어야 돼서 5월이 제일 바쁜 달이었어요. 이사도 많이 하셨고 여기는 이제 4월달 그리고 3월달은 이때 상담과 견적, 현장 스케줄로 가득한데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150에서 170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월로 따졌을 때 한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사가 잦아 정리정돈 의뢰가 많은 봄, 가을철 성수기를 비롯해 1년간 벌어들인 매출은 약 6억 원. 오로지 손기술 하나로 달성한 신화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착한 집. 힘든 하루 끝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쁘게 다시. 엄마 바라기 딸 지민이와 장난꾸러기 아들 지훈입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가족. 집 정리를 시작하며 이룬 결실인데요. 이곳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 나는데? 정원 씨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인 남편 정현 씨. 늦게 퇴근하는 아내를 대신해 정성스런 집밥을 차려놓았습니다. 딱 식사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기분이 너무 좋죠. 좀 일찍 들어와서 지민 엄마가 좀 해야지. 고생했어요. 밥 먹어야지. 집에 돌아오면 여느 엄마처럼 아이들 돌보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꼭 함께한다는 저녁 식사.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사실 처음에 저희 남편이랑 제가 고시원서부터 시작했었거든요. 한 3평? 진짜 작은 고시원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원룸에서 또 이제 투룸으로 가고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한 2년 만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매를 했어요. 저녁 식사 후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지나 싶더니 아니 여기 사이즈가 심상치 않은 아내의 움직임을 감지한 남편 정현 씨. 여기 근데 사이즈가 진짜 딱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책을 안 넣고 오로지 장난감 방으로만 해주는 거지. 어때? 괜찮은 거 같지? 한번 해볼까? 부부간의 이상 기류가 흐릅니다. 그래. 미안해. 이제 가구 배치한 지 한 달 됐으니까 이번 또 뭘 이제 한 달이야?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이제 계속 위치가 바뀌어요. 뭐가 위치가 바뀌어요? 뭐 온 집안의 가구들이나 이런 배치들이 다 바뀌어요. 뭐 텔레비조차도 뭐 여기 달렸다 저기 달렸다 어디 안 달았다 뭐 그러거든요. 정원 씨의 정리 본능은 퇴근해서도 계속됩니다. 집에서 가구 위치를 바꾸면서 공간에 대한 연구를 한 게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가라앉아 고마워. 자 이거 블럭이니까 이건 빼고. 지훈아 이거 할 거예요? 아니요? 버릴게요. 네. 버릴 거는 여기에 담아주세요. 버릴 거. 정말 이거는 어떡하지? 엄마를 따라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몸에 익힌 아이들. 이젠 자기 물건의 자리는 스스로 정합니다. 여기 바구니에랑 여기 아빠한테 컴퓨터 방에 있던 바구니에 넣고 있고 네. 똑바로 안 정리한 걸 다시 예쁘게 정리하고 여긴 인형이랑 여긴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자석 스티커. 자석 스티커랑 이거는 놀이 장난감. 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면 보통 엉망이 돼버리기 십상이죠. 하지만 정원 씨의 자녀들은 직접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됐다는데요. 그 엄마의 그 아이들이네요. 중독성이 있는 음식들이 있는 것처럼 정리정돈도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은 정리하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은 순식간에 막 너도 나도 막 진짜 경쟁하듯이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오면은 안 하잖아요. 당연히 엄마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왜?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도 그런 시스템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녀에게 정리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직접 간호했던 정원 씨. 1년 365일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곁을 지켰는데요. 만삭의 몸일 때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진짜
정말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실감을 했었거든요. 한 3년 정도까지는 정말 엄마를 애기같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막 6년이 되고 막 7년 차가 되니까 제가 이제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원망도 사실 많이 했고, 네, 진짜 막 화도 많이 내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죄책감과 그리움에 환청까지 들릴 정도로 후유증을 앓았던 정원 씨. 약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될 만큼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찾아온 친구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정리정돈 잘하니까 제대로 배워서 일하는 건 어때? 정리 수납을 배우는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좋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시작한 정원 씨.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냉장고 2대를 정리해드리고 제가 그때 당시 17만 원을 받았었어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첫 고객님이셨고요. 첫 달은 그래도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내가 천직이구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들고, 이 일이라면 내가 평생을 정말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후 멀리 충주까지 출장을 나섰습니다. 집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정리계의 어벤져스. 오늘도 그들의 마법의 손으로 집을 변신시키기 위해 출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고민되시거나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지금 저 책방이 집주인의 고충을 들으며 정리 계획을 세웁니다. 관리하기도 편하고 유지하기 거의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짐 정리도 잘 안 되지. 한번 손을 보긴 했는데 제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라 노화됐을 뿐만 아니라 오랜 거주로 쌓인 짐이 많은 상태. 허리 수술하고 나서 침대에서 자보니까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일부러 거실에서 자다가 그냥 그러더라고. 처음에 수리할 적에는 책장 놓고 그럴 적에 그냥 창고 삼아 쓰려고. 안방 하나만 가져도 두나고 사니까. 그래서 이 방이랑 창고 삼아 쓰려고 했는데 내가 그 방으로 찌개는 거거든. 허리가 아픈 남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을 꾸미고 20년 넘게 거주한 집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의 미션. 그녀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아픈 가족이 있는 만큼 특별 맞춤 컨설팅이 시작되는데요.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후 가족의 생활 습관까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여기서 누구 주무시나요? 네, 아저씨가. 지금 남편분께서 거의 여기 이 방에서 주무시나요? 네. 이 공간을 아예 그냥 남편분만의 공간으로 그냥 딱 만들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짐이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침대 생활이 불편한 남편을 위해 공간 만들기에 돌입했는데요. 방을 점령해버린 책장을 드러내려 하지만 어째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고민에 빠지고 맙니다. 난관에 봉착했어요. 왜 안 빠져요?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끼워 놓다 보니까 힘으로는 지금 안 빠져요.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돌발 상황의 연속인데요. 조심하세요. 아버님. 결국 책장 중에 일부를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정리정돈 쉽게 볼 일만은 아니네요. 이런 경우도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완전히 고정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너무 튼튼하게 해놓으면 정리정돈할 때 가구를 이동하거나 이런 걸 이제 분해를 해서 다른 데 활용하려면 뭐 어느 정도는 또 하나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야말로 대공사가 됐습니다. 잠만 벽에 안 붙게.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죠? 겨우 책장을 떼어냈다 했더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베란다도 상황은 마찬가지.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데요. 심각한 돌발 상황에도 정원 씨는 태연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 책을 저쪽 다 옮길게요. 아예. 그때 등장하는 구원투수. 잘 부탁드릴게요. 잠깐, 낯이 좀 익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집에서 밥을 해주던 그 우렁 남편. 여긴 어쩐 일인가 싶었는데 곰팡이를 보는 얼굴에서 여유가 넘칩니다. 제가 정리정돈 담당이고요. 저희 남편이 이제 청소 줄눈 쪽 담당이에요. 회사 다니다가 이 대표가 이제 간곡하게 저를 이제 상고처를 해서 이렇게 좀 같이 하게 됐는데요. 회사 생활보다 훨씬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저의 곁에서 항상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믿음이 갔기 때문에 제가 스카우트했죠. 집 전체를 정리할 때는 청소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원 씨가 제안을 한 건데요.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됐답니다. 저기 청소팀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네. 가구 지금 빼서 네. 곰팡이가 좀 심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약품만 닦고 갈게요. 청소팀이라고 불러요? 헷갈리니까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여보 할 순 없잖아요. 왜 여보라고 해요? 여보 빨리 오세요. 왜 그래 징그럽게? 빨리 오세요. 네, 사장님. 상 지금 빼니까 곰팡이가 지금 좀 심하네요. 곰팡이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 다 믿을 구석이 있어서였는데요. 청소 담당 남편이 해결해냅니다. 베란다는 전문 시공업체와 협력을 맺어 진행합니다. 결로를 억제시켜주는 페인트를 칠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네요. 청소가 끝난 방에 본격적으로 가구를 배치합니다. 모니터가 밑으로는 안 들어가죠. 그렇죠. 사이즈는 허리가 아파 이불을 깔고 바닥에서 자는 남편의 동선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완성된 방을 살펴보는데요. 자신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방이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그래도 아버님 편하셔야 돼요. 어떻게 혼자 자도 문을 안 좋으신가요? 닫는데. 좋으신가요? 의뢰인 역시 궁금한 마음에 방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여기를 일단 정리하고 한결 사용하기 편해진 방에 남편의 기분이 한껏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들어온다고 잠이 오겠어? 그러죠. 지금 밤 새셨는데. 왜 진작 정리하지 못했는지 한눈에 보기에도 넓어진 방에 아내가 더 만족한 눈치입니다. 내심 부럽기까지 합니다. 좁은 거실을 차지했던 소파를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뭔가 아쉬운지 하염없이 현장을 바라보는 의뢰인. 그 기분을 알아챈 걸까요? 정원 씨가 다시 한번 안방을 둘러봅니다. 여기도 한번 상황을 봐서 맞춤형으로 지금 안방 쪽에 어머님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제안이지만 기대를 해보는데요. 문 뒤로 해서 이렇게 딱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요? 이거 뺄 거예요. 얘는 네, 빼고 서랍도 써야 돼요. 지금 옷이 많아서. 팀원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며 같이 작전을 짜고 행거를 제거해 공간을 확보합니다. 사이즈는 충분히 나오죠? 무슨 일을 벌이나 봤더니 거실에 놓기에 너무 큰 소파를 안방 사이즈에 맞게 리폼하는 건데요. 버린 줄만 알았던 가구가 새롭게 변신해서 다시 오자 의뢰인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원 씨의 센스가 빛을 발하는 순간. 변신! 딱인데? 어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단위 침대처럼 됐네. 서랍장도 지금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아, 서랍장 원래 있던 거예요? 네, 서랍장이 지금 부족한 상태였는데 지금 이 소파를 재활용함으로써 서랍장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어머니만의 공간이 지금 따로 생겼어요. 너무 좋지? 앉아보셔요.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맞춤형 정리라고 믿는 정원 씨. 덕분에 비효율적이던 곳이 편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혼자는 다 마음에 들어요. 집이 확 넓어 보이니까 기분 좋고 사실 집수리하고도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냥 다 드러내고 나니까는 뭐 시원하고 뻥 뚫린 기분이죠. 고객의 건강까지 고려해 공간을 재창출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리에 대한 첫 기억은 어린 시절 단칸방에 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리정돈을 중요시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했죠. 5평 미만인 단칸방에서 자랐거든요. 작은 공간에서 이제 최대한 공간을 넓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정리정돈이나 이제 청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심지어 제 속옷하고 팬티까지 다 다림이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 정도로 뭐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있어도 안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묘기립병입니다. 길어야 3년. 몸이 점점 굳어가며 움직이기 힘든 와중에도 발로 글씨를 쓰며 끊임없이 집 정리를 강조했습니다. 먼지? 식탁에? 설거지 하라고?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정리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원 씨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편하게 계시면 안 돼? 왜 이런 것까지 자꾸 시키는지 막 짜증도 내기도 하고 막 화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엄마가 해왔던 그 길을 제가 똑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나한테는 앞으로의 그 미래에 달린 그런 소중한 자산을 저한테 남겨준 것 같아서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겠다. 지금은 정말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남편이 요즘 술 먹는 날도 줄고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정리 전에는 맨날 외식했는데 이제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가족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집 정리는 청소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요. 외식하는 일도 잦아지고 그냥 시켜 먹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고객님들께서. 그런데 정리를 하고 나면은 주방에 있는 시간이 즐겁대요. 네, 청소하는 것도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도 어찌 보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아침 일찍부터 고객의 집을 찾은 정원 씨. 집에 평면도까지 가지고 나와 무언가를 열심히 논의합니다. 구조는 비슷한데 평수도 되게 커져요. 주방 폭이 되게 넓어요. 하지만 여기 주방 폭이 좁아지면서 그러다 안쪽으로 보니까 들어가야 안쪽으로 되네요. 놔야 되니까 저희 갑부의 눈과 손이 바빠지는 시간. 아이방으로 갈 거고 지금 이사 가시는 곳에도 지금 붙박이장이 있나요? 이사는 또 무슨 말이죠? 이사뿐만 아니라 뭐 정리정돈이라던가 뭐 청소, 줄눈 이제 토탈로 다 한 업체에서 하시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견적 보러 왔어요. 견적을 본다더니 가구에 뭔가를 붙이기만 합니다.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죠? 요 장을 또 가져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까지는 사실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옷을 수납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 일단은 베란다에 있는 짐도 지금 그 붙박이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종이를 자세히 보니 버리고 갈 가구를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정말 불필요한 가구인지를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가구가 사실 작은 가구는 상관이 없는데 큰 가구들은 톤수도 차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1톤, 2톤 차이가 가격대도 사실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은 낮추고 편리함은 높이는 갑부표 토탈 서비스의 고객 의뢰도 부쩍 늘어났답니다. 이사비 줄눈하고 정리정돈 좋다 하니까 한 650 정도 내외에 나오더라고요. 좀 적게 나오면 600, 뭐 많이 나오면 700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한 100에서 한 120만 원 정도 훨씬 더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진행을 하는 거죠. 정원 씨가 상담하는 그 시각, 고객이 이사갈 집에서는요, 남편 정현 씨의 입주 청소가 한창입니다. 토탈 서비스에 포함된 작업 중 하나인데요. 청소뿐만 아니라 줄눈 시공도 함께 해줍니다. 타일 사이에 코팅제를 넣어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네요. 토탈 서비스를 시작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정원 씨가 승승장구하며 한창 바쁠 때였죠.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육아 문제였습니다. 매일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죠. 당신이 좀 일 좀 도와주면 안 돼? 남편 또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로지 회사에 올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크는 것도 뭐 뛰어노는 거는 볼 수도 없었고요. 조금은 이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 와이프 회사가 갑자기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면서 회사를 키울 바에야 내 회사를 한번 키워보자. 그렇게 합류하게 된 남편 정현 씨. 하지만 원인 모를 이유들로 예약된 스케줄이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온 지 3달째인데 일이 너무 없잖아. 아, 그러게. 갑자기 왜 이렇게 일이 끊겼지? 그러던 어느 날 이사 청소도 하시나요? 네? 아, 이사 청소요? 네네, 해드릴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소일을 시작한 부부. 집을 깨끗이 닦다 보니 그동안 깨닫지 못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할 때도 정리정돈이 딱 되고 나면은요, 오히려 이게 눈에 안 보였던 먼지라던가 이런 오염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면 고객님도 같이 막 옆에서 막 닦고 계세요. 와, 여기도 이렇게 지저분했었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뒷마무리는 하지만 디테일하게 깔끔하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청소까지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청소까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하나씩 해결해 주다 보니 정리를 비롯한 5가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이사 D-Day가 밝았습니다. 이삿짐 협력업체에서 새 집에 짐을 채워넣는 동안 갑부는 미리 정해둔 가구 배치를 확인하는데요. 지금 가구 이제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배치를 일단 해보고 혹시라도 봐서 조금 부적합하거나 조금 왜냐면 또 나갔을 때랑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의해서 오늘 가구 배치는 제대로 하는 걸로 하고 내일 정리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기존에 거주하던 상태에서는 그냥 있는 상태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비어있는 집에 저희가 가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변수도 생길 거고. 정원 씨가 이사 오기 전부터 물건의 위치를 미리 정해 놓아서 순조롭게 진행되는데요. 이삿짐 정리도 훨씬 속도가 붙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 원스톱 서비스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업체별로 조정을 해야 되냐. 솔직히 말해서 이 원스톱으로 맡겼을 경우에는 일정만 저는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사일자 정해주고 공사하고 완료된 날짜가 언제입니다. 알려드리니까 그러면 시공은 언제, 뭐 입주 청소는 언제, 이런 식으로 딱딱딱 알아서 스케줄을 정해주시니까 저로서는 훨씬 더 편한 거죠. 오후 4시가 채 안 돼서 끝난 이사. 짐들은 모두 제자리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정신없이 가구 배치를 하거나 필요 없는 가구 때문에 집이 엉망이 되는 일도 없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며 탄생한 갑부표 토탈 서비스. 10%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니 서로에게 윈윈이 됐습니다. 오늘도 정원 씨는 본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집을 정리합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자꾸 칭찬을 해주시고 막 계속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고객님들 집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오히려 고객님들 집 정리를 하면서 성취감이라던가 그런 뿌듯함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그런 치유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 정리수납을 제가 못 만났더라면 제가 아직까지도 진짜 우울증에 시달렸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 씨는 말합니다. 삶이 가장 괴로운 순간에 비처럼 다가온 일이 반드시 자신을 치유해 줄 거라고. 그 에너지로 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세탁소는 이자라. 동네를 넘어 전국을 제패한 특별한 세탁소. 상상을 초월한 그녀의 세탁법은? 빚도 갚고 가게도 먼저 사고 집까지 샀죠. 거의 3년 만에 산 것 같아요. 빠르게 부자가 돼야죠. 세탁소로 갑부가 된 영숙 씨의 빠르게 돈 버는 비법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